경영진이 바뀌면 100% 비트코인 ETF를 도입할 것이다. 비트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가 될 날이 충분히 있다. 그 마이클 세일러가 그 CNBC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코크박스에서 자기는 비트코인을 100년을 갖고 있을 생각으로 야, 사고 진짜요? 있다. 예. 와, 그, 대단하네. 예. 근데 그 100년이란 말 속에 그게 함축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여기까지 얘기가 뭐냐면 돈에 관한 얘기거든요. 여기까지가 돈에 관한 얘기고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그 디파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움직임까지 만일 성공을 한다고 하면 네. 그 요런 것들은 뭐냐면 비트코인 비유를 들자면 인터넷 위에 있는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라든지 네. 뭐 그리고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많이 구글, 있죠. 구글이라든지 음.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가 깔려 있고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돈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가치의 네트워크예요. 왜냐하면 프로토콜로서 작동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네트워크 위에 비트코인 위에서 인터넷 위에서 일을 하던 것처럼 그런 걸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이들이 만약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터넷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업들의 가치까지 반영이 되겠죠. 와, 엄청나겠네요.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가 뭐 구체적으로 그 거기서 뭐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얘기는 안 했겠지만 100년을 갖고 있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가치는 그 지금의 논리적인 설명에 따르면은 간다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 갖고 적고 갖고 있는 것보다 그 본인의 역량에 따라 갖고 있으면 자기의 땀의 대가가 계속해서 보전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다. 약간 진짜 땅 같은 거네요. 그렇죠. 땅으로 치면은 저기 여의도 땅인 거죠. 여의도 땅. 예, 여의도 땅 위에 수많은 금융회사들이 와. 조금씩 사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여의도 땅과 같은 거고 그리고 그 뉴스에 그 비트코인 한 개 가치가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한 평 값을 넘었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왜냐면 1억이 넘었으니까. 1억이 넘었으니까. 근데 그 여기 이제 반감기 표에도 보여주지만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인데 뭐 그리고 1년에 나오는 게 하루에 900개씩 해가지고 그러면 곱하기 360 하면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한번 계산해 볼게요. 1968만에서 1837만이면 4년 동안 아무튼 20만 개도 안 됩니다. 네. 1년에 나오는 양이 이번 반감기 동안. 네. 그리고 다음 반감기는 더 적어지겠죠.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걸 전 세계 80억 인구가 논아가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시네. 예, 5천만 인구의 뭐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 하나가 강남 아파트가 될 날이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근데 이게 과장된 게 아닌 게요. 네.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한 게 2018년 1월 2일 날 블록미디어가 첫 뉴스를 냈거든요. 네. 이제 그때 그러니까 2017년에 비트코인이 뭐 200만 원 하고 막 그럴 때예요. 200만 원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접한 때가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까지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제가 1,000만 원은 충분히 갈 것 같아. 이제 잘 모를 때예요. 그냥 가능성만 보고 그런데 그게 금방 1,000만 원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야 1,000만 원 갖다 그 팔아야 되냐 그러면 야 1억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로그 스케일로 예, 커지는. 어째. 근데 그 무렵에 200만 원 할 무렵에 그 저기 지방에 있는 친구 하나가 서울에 올라왔다가 그 같이 이렇게 밥 먹고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뭐 사는 법 좀 알려달라고 해서 그 뭐 거래소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면 거기 물어봐라. 네. 나도 잘 못 다룬다. 아들내미 시키고 그런다 할 때 그랬더니
샀나 봐요. 어. 샀는데 이게 나중에 연말에 한 2천만 원 올라가니까 연락이 왔어. 어. 야, 그때 200만 원 넣지 샀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거래소가 근데 거래소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야, 그거 너 거래소 우리나라에 뭐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찾아봐. 그 전화해서 고객센터에 물어보고 찾아봐라. 그럼 다 찾을 수 있을. 그냥 연락이 안 왔어요. 어. 아마 찾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가치가 진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만큼 계속 오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음. 이게 비트코인은 돈의 혁명이거든요. 네. 가장 좋은 돈이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기존의 그 비트코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좀 나쁜 돈. 그러니까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네. 떨어지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이런 시스템에서 그게 아닌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걸 기존의 생각으로 해서 기존 메커니즘 속에서 자꾸 보면은 당연히 그 기준으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과거의 가격과 이 비트코인의 그래서 쉬운 말로 자꾸 설명드리려고 하면서 너 이제 자꾸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게 그러니까 여의도 같은 것이다. 네.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인터넷이다. 네. 그리고 그 가치라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 건데 나오는 양이 너무 적다. 네. 그래서 강남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게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비트코인은 미성숙한 자산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ETF 거래를 막았는데요. 좀 이게 전향될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100% 바뀔 거라고 보고요. 아, 근데 뭐 뱅가드는 뭐 자체적으로 그 어떤 가치 투자 네. 뭐 이런 걸 해온 데라서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근데 네. 거기도 이제 비트코인 선물 ETF도 했었고 네. 거기도 이제 채굴 기업 주식도 가지고 있고 맞아요. 뭐 다양하게 이렇게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현물 ETF를 안 한 이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난해 말에 그 뱅가드를 이렇게 만든 그 CEO가 이제 올해 말까지 사임하겠다고 아, 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후계자를 어떤 사람을 갖다 구하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네. 제가 볼 때 새로운 후계자가 들어오면 아, 그 정책을 바꿀 수 있는 명분도 생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걸 고비로 해가지고 뭐 그 전도 될 수가 있지만 그 경영진이 바뀌면 100% 비트코인 ETF를 도입할 것이다. 아니면 뭐 조금 늦었기 때문에 다른 식의 네. 연관 상품을 만들어서라도 이 시장에 참여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워낙 빨리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또 그 중국 좀 여쭤보면 중국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 그 신청이 들어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예. 네, 그럼 그것도 이제 통과되고 중국인들도 그러면 궁중 자본도 들어온다고 보는 건가요? 보는 거죠. 와. 보는 거고 중국이 네. 이더리움 선물 현물 ETF는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은 와. 비트코인은 좀 늦었잖아요. 네. 근데도 하는데 어, 야 우리가 그럼 이걸 뭘로 만회하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렇죠. 홍콩을 통해서 이더리움 선물 ETF는 더 빨리 할 수도 있다. 야, 그러겠다 예, 진짜. 예,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돈을 거긴 뭐 금색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황제도 노란색이고 맞아요. 뭐 다 노란 봉투에 빨간 바탕에 노란 봉투에 선물도 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이 그동안 축적해 놓은 돈을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중국의 그 아파트가 뭐 미분양된 게 뭐 1억 채 가깝다고 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 주식 시장은 지금 난리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부동산 시장도 난리.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이 난리가 아니면 돈을 넣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그 금을 갖다 싸게 판다고 어디서 하니까 제가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봤는데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실물금도 이제 그런 건데 당연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산을 갖다가 지키고 투자의 대상으로서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은 이제 그 공동부유 정책을 갖다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의 자본가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잖아요. 마윈도 한동안 없어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재벌 이런 사람들도 뭐 재산 물론 당연히 내놓아야 되지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그렇지 않더라도 뭐 강압적으로 재산을 갖다가 이렇게 그 정부에서
뺏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 부자들이 자기 돈을 또 해외로 이렇게 유출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CBDC가 도입되고 나면 중국은 그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개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였다는 것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네. 그리고 사소한 소비까지 전부 다 당국이 파악을 한다고 하면 네. 부자들은 그거 싫겠죠? 그렇죠. 예, 내 돈을 다 들여다본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비트코인으로 자금 도피도 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리고 비트코인이 중국 정부가 금을 사잖아요. 금을 사는데 그 지금 중국 중앙은행 총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말을 많이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그 보면은 비트코인을 갖다 통해 가지고 위험을 해지해야 된다는 논리가 그 안에서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그렇죠. 예. 나오는데 그 힘이 약하거나 네. 뭐 논의에서 뒤져가지고 못하는 건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고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 정부든 중앙은행이든 다 비트코인을 도입해갖고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안 하면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성공한 나라들 자꾸 나오고 부탄 같은 나라는 몰래 채굴도 하고 그리고 뭐 조그만 나라들이 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뭐 고위 정치인들이 왕족들이 엘살바도를 방문하기도 하고, 사우디 왕자님. 예, 그리고 카타르.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뭐냐면은 어디선가 뭔 일이 벌어지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어딜 통해서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다행히 홍콩이라고 중국이지만 그래도 해외와 통로고 그리고 중국 자본이 투자할 수 있는 비교적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로이기 때문에 그 저는 100% 열어줄 걸로 보고요. 야, 네. 그 돈까지 들어오면 진짜 어마어마하겠네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증권기관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ETF의 비트코인은 중국 정부 거거든요. 야, 그렇겠네요. 어느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 미국 또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금을 갖다 이렇게 그랬던 것 몰수하고 금 가지고 있는 걸 아예 불법화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아주 힘들어지면 뭐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가 되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정부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말란 법도 없어요. 예. 또 그 수단을 가져가는 거군요. 수단. ETF로 돼 있다고 하면은 그렇죠. 금융기관들이 맞아요. 다 이렇게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제도권 내에 있는 거는 정부 거가 되는 거예요. 긴급한 상황에서는. 그 비트코인 그 완전한 개인 소유권에서는 한 발 좀 앞에 있는 게 그런 비트코인 거죠. 예. 근데 그 국민들의 힘이 그 정부로부터 자신의 자유를 갖다가 그 시스템 내에서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판단하는 게 좀 다르겠지만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왜냐면은 공동 부유 뭐 이렇게 하듯이 그 공동의 가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개인의 가치가 우선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정부로서는 좋은 비트코인은 좀 갖고 싶을 거예요. 중국 정부도 그렇고 뭐 미국도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혹시 당선되면 예. 트럼프도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들을 쏟아내더라고요 요즘에. 트럼프는 본래 사업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ETF를 갖다가 만들어서 팔아봤잖아요. 그 판 돈이 이제 그 자기 지갑에 들어왔거든요. 네. 근데 그 경험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니까 그 비트코인이나 아메아퍼가 이 거래하는 수단이더라. 충분히 되더라. 왜냐면 자기 걸 팔았잖아요. 맞아요. 예, 자기 걸 팔았기 때문에 그래갖고 나는 보호해 줘야겠다. 왜냐면 자기가 그걸 팔아서 돈을 벌었잖아. 그러면서 CBDC는 또 안 한다고 그러고. 예, 그리고 CBDC는 이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이 이게 그 달러에 도전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은 그 개인의 자유를 갖다가 어쨌든 우선시하고 그 법 시스템 자체가 혁신을 중시하기 때문에 일단 뭐든지 허용을 하거든요. 허용을 해갖고 좋으면은 이게 자리를 잡는 거니까 그래서가 막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